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용자 정의함수 출제 유형 주교재 153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동그라미 4번하고 3번 문제, 3번하고 4번 문제 두 문제에 대한 거 풀이를 좀 드릴 건데요. 자, 먼저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중간에 저한테 중첩 if로 풀어야 하는 문항인지 아니면 else if 구문으로 풀어야 하는 문항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문제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수업 시간 중간에는 else if 구문하고 중첩 if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수업 시간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채점 프로그램도 좀 확인을 해본 결과 결론은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자, 그래서 내용 살짝 수정할게요. 자, 3번하고 4번 문항은 정답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d or를 뭐 같이 써도 되고 아니면 and만 사용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고 중첩 if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else if 구문만 사용을 하셔도 되는 정답이 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문항들이거든요. 자, 일단은 어떤 뜻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슬라이드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문제 3번이죠. 자, 이걸 좀 같이 보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라면 해지 예상. 자,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 미납기간이 0이면 정상. 좀 구분을 할까? 자, 여기까지가 하나, 그다음 정상, 둘. 자, 미납기간이 2초 가면 휴면보험, 셋. 자, 그 밖에는 미납기간과 땡땡 계열 미납이라고 같이 좀 연결해서 표시를 좀 해줘라. 넷이에요. 자, 결과값이 4가지나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중첩 if 구문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왜냐? 그렇게 푸시는 게 코드가 가장 짧게 끝나요. 그래서 가장 좀 효율적으로 코드 작성을 좀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포인트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라면 해지 예상. 자, 나머지 부분, 즉 정상, 휴면보험, 땡땡 계열 미납은 그냥 모두 공통적으로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이다라는 전제가 깔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매번 건건이 계속 언급을 해줄 거냐 아니면 그냥 한 번만 언급하고 끝을 내버릴 거냐 그냥 그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코드를 좀 봐주시면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선조건으로서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라면 그땐 참값으로 해지 예상.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잖아 지금. 그래서 가입기간이 미납기간보다 작다는 조건인 거죠. 한마디로 요 아래에 들어있는 거짓 파트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이라는 전제가 무조건 깔려있다 그랬어요. 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거짓값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래쪽은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그랬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미납기간만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미 여기는 다 미만이란 얘기인 거니까 자, 미납기간이 0이라면 참값으로 정상 2를 초과한다면 참값으로 휴면보험 자, 이도저도 다 아니라면 땡땡 계열 미납과 같이 결과를 표시를 해줘라 했는데 제가 이때 주의하실 거는 연산자인데 양쪽에는 무조건 띄어쓰기 한 칸씩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라고 언급드렸었어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주의하실 거 자, 시작 있으면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죠? 자, end if 들어가야 되고요. 자, 아래 보시게 되면 end if가 하나 더 있어요. 왜? 맨 처음에 시작했던 if도 마저 닫아줘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if 안에 if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형태를 중첩 if 문제 유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요렇게 해결하시는 게 코드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교재 안에서는 이제 요렇게 좀 풀이를 했죠. 자, 근데 문제의 정답이 이것만 가능한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예제를 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두 번째야. 자, if하고 else if 구문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if 안에 if가 한 번 더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자,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언급드렸던 and라든지 or 같은 접속사를 이용을 해서 껌껌이 매번 작업을 하셔도 어쨌든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을 넘었냐? 자, 그렇다면 해지 예상. 뭐 여기까지는 앞에 참값이랑 크게 다를 게 없지.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중첩입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이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건 바이 건으로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해주자는 거지. 자, 이 조건이 다 만족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거 2차적으로 마저 조건으로 따져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납기간이 0이냐? 자, 그러면 참값으로 정상. 자, 미납기간이 2를 초과했냐? 자, 그럼 참값으로 휴면보험. 이런 식으로 건건이 다 일일이 언급을 해주셔도 어쨌든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려요. 자, 중첩 if 형태로 사용을 하셔도 정답이고요. 아니면 and를 이용을 해서 else if 구문으로 사용을 하셔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실 거 없이 이게 편하시면 이 방법, 저게 편하시면 저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고. 자, 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4번 문제도 문제 한번 좀 보자면 자, 할인 금액은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면서 관계가 본인, 처, 자 중 하나만 돼도 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금액의 80%, 한마디로 금액 곱하기 0.8이 되는 거고요. 자, 사용 내역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좀 끊으면서 갈까?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참. 자, 다음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관계가 부 혹은 모인 경우에는 금액 곱하기 0.5예요. 자, 둘. 자, 나머지는 공백이야. 자, 이번에도 결과값으로 세 가지가 적용이 되게 되겠죠. 자, 이번 아이 같은 경우도요. 중첩 if 하려면 하셔도 돼요. 하려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야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면서 즉 and를 써라 라는 얘기를 좀 돌려 말한 케이스인 거였어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에는 이거는 else if 부분으로 푸시는 게 맞아요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자, 이번 문항도 중첩 if로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첩 if 버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중첩 if 버전일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 자, 일단 일반 의료비라는 건 공통적으로 다 만족을 해야 해요. 자,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면 그때 무조건 공란인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이 참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 1차적으로 일반 의료비라는 조건을 만족을 했다는 전제가 깔리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관계만 따져주면 되는 거잖아. 자, 관계는 본인, 이거나 처, 이거나 자. 셋 중에 하나라면 80%를 곱해주는 거고 자, 그게 아니라면 부 아니면 뭔 거잖아. 그죠? 자, 그땐 자연스럽게 0.5를 곱해서 마무리를 지어라.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중첩 2%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두 번째 방식은 동일한 문제인데 else if 버전을 사용을 하시는 거지. 자, else if 버전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자, 건건이 다 매번 일반 의료비다라는 거를 번번이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다 중간 접속사도 놓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일반 의료비는 모든 뒤에 있는 관계, 즉 본인, 처, 자, 몽땅 다 일반 의료비여야지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괄호로 우선순위 그려주셨어야 맞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려요. 자, 똑같은 문제를 중첩 if로 푸셔도 정답이고요. 자, if와 else if 구문을 같이 사용을 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정리해드렸던 것들은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 자,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편하신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 예제만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고 3, 4번 문항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추가 문제를 한번 내봤어. 자, 학년이 3학년인 학생 중에서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졸업. 자, 나머지 학년, 한마디로 1학년이나 2학년을 말하겠죠. 자, 나머지 학년에서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수료. 자, 이도저도 아니라면 나머지는 미수료가 되면 되는 거야. 그렇지? 학년 상관없이 점수가 90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미수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요거는 강의 살짝 멈춰주시고 일시정지 한번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코드가 나오면 좋을까 여러분이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고민이 되셨다 치고 자, 여러분이 작업 마무리가 되셨다 치고 자, 저는 풀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첩 if 버전이에요. 일단 학년 상관없이 무조건 다 점수는 90점이 넘어가야지만 졸업 아니면 수료가 되잖아요.
왜? 90점이 안 나오면 걔는 무조건 미수료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첫 번째 참잘이 있다는 얘기는 일단 무조건 점수는 90점이 넘어갔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자, 그 다음부터는 학년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모든 점수가, 모든 이 첫 번째 파트는 점수가 90점이 넘었다는 가정인 거니까. 자, 그때 첫 번째 참값으로서 학년이 3학년이 넘어갔으면 졸업이 되는 거고, 90점은 넘었지만 3학년이 아니라면 자 그때는 수료가 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중첩 if 버전으로 작업을 좀 해봤고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나는 이거 좀 어렵습니다. 나는 그냥 else if 버전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and나 or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자 학년이 3학년이면서 자 그리고 중간 접속사 사용해야죠. 자 점수가 90점이 넘었어. 자 두 조건을 모두 만족을 했다면 자 그땐 졸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점수는 90점이 넘긴 넘어야 해요. 자 근데 학년은 2학년만 되는 거 아니잖아. 1학년도 수료는 시킬 거야. 그죠? 그래서 중간에 or를 사용을 해주시되 둘 다 반드시 점수는 90점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괄호로 우선순위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수료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도저도 다 아니라면 아무튼 90점을 못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땐 미수료라고 나와라 해주셔도 좋은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 자 if하고 else if 구문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좋고요. 중첩 if 구문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각 문제별로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 가지로 연습해 보시고 실제 기출문제 시험장에서 작업하실 때는 여러분이 좀 더 편한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